이제 두 번째 발표 순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QMS의 박성준 전문위원님께서 품질 확보를 통한 RPA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주 QMS는 최근 다양한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RPA 품질 확보 방안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과 로서 좋은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전문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QMS의 박성준 전문위원입니다. 그 UiPath 코리아와 더불어 2017년도 말부터 이제 RPA 구축 비즈니스를 지금 이제 다음번 세션을 발표하실 LG CNS, 저희 아주 QMS, 요게 이제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드 파트너 4개 중에 2개 회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쭉 지평을 넓혀왔고,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는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게 이제 2년째, 지금 현재가 2년째 저희가 달려오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거를 만들기에 급급했었던 그때가 바로 이제 2년 전인데, 벌써 저희가 이제 품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RPA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박창환 부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전략이랑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RPA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그럼 앞서 말씀하신 전략들이 RPA에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한 4개 정도 주제 세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저희가 경험한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RPA 시장은 지금 이제 뭐 UiPath 코리아의 뭐 그 김동욱 지사장님이나 뭐 백성원 전무님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1인 1보 시대의 개인의 비서로서 RPA를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시장이 곧 열릴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이제 골드 파트너들, 전문 RPA 구축을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은 품질을 논의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은 이쪽 분야예요. 이제 1인 1봇은 저희가 뭐 이제 심지어는 뭐 엑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엑셀의 매크로를 뭐 잘 짠다? 그거 가지고 품질을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비즈니스를 구축을 했을 때 여러 명이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을 했을 때 서로 약속을 지키고 정해진 규칙대로 구축해 나가야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돼서 나중에 잘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열려는 시장은 1인 1봇의 어텐디드 봇 중심의 시장이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 똑같이 또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엔드투엔드 비즈니스의 자동화에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고요.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C레벨 분들이 이제 RPA 구축은 뭐 대단히 쉽고 빠르고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몇 개 이제 발췌를 했는데 뭐 이제 내용들이 다 이래요. 뭐 3주 구축해서 전체 업무를 자동화했더니 ROI가 뭐 어떻게 나오더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교육을 받으면 RPA 구축. 물론 다 맞는 얘기. 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1인 1보 시장으로 가는 지금 상황에서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디지털 혁신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BIT인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이 한 뭐 며칠 공부해가지고 3주 만에 막 프로세스를 자동화 시켰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들이 막 쏟아지죠. 이게 이제 지금 뭐 이 손해보험은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구축을 했던 사례고 지금 이제 원활하게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확산 프로젝트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쪽 고객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2차 프로젝트 확산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RPA 프로젝트는 일단 한번 도입을 하시면 이 멈추시는 데는 잘 없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다 2차, 3차 확산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쉽고 빠르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쉽고 빠르고 팩트예요. 쉽고 빠르고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전체 끝까지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겪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랑 같이 한번 좀 고찰을 해보시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제 보실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부딪히는 문제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개발 환경부터 시작해서 보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현하는 어떤 방법론.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장표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보시면 이제 MEC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다 포함하고 충분히 다 갈라지고. 굳이 지금 개발 환경이랑 구현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보안을 제가 중간에 집어넣은 거는 RPA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안은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박 대표님이 제1금융권 이렇게 구축 사례들, 1금융권을 저희도 지금 해봤는데 보안이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은 RPA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실사례로 들어보면 이제 RPA 구축을 하러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인데 이제 A 금융권에서는 그 기업의 기관계 시스템을 최초로 쓰려면 담당자가 지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뭐 진짜 로봇을 가져와서 지문 인식을 시켜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걸리고, 그럼 그런 문제들이 걸리면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예외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큰 금융기관들은 그런 예외를 적용시키는 게 오늘 발의해서 내일 되지 않거든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개발이 물론 뭐 다른 걸 하긴 하지만 딜레이가 되고 좀 이 지연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RPA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선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 사항을 적용하실 때가 반드시 있고 또 권한을 예외 적용하셔야 되는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환경도 문제예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일관된 환경이 아니라 뭐 망도 분리가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면 로봇이 액세스할 수 없는 화면들도 막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격 접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뭐 UiPath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미지 기반으로 뭐 구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까 이제 예외 사항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비즈니스 오너들을 만나서 설명을 충분히 듣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 운영에 올라가는 순간에는 잘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냐면 그 설계 단계 때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누구 잘못은 아닙니다.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본인 업무를 자동화시키니까 충분히 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었네? 이런 문제도 있었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빨리 해지를 해야 전체적으로 운영에 갔을 때 잘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이 프로젝트 지연을 굉장히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 뭐 자금 멤버스 이게 처음에 이제 도입 단계에서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 시킬 때 권고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확산까지도 하시지만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쉬운 업무를 적용을 하셔야 ROI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 업무들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기에 도입을 검토를 해드려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좀 용감하게 들어가서 앞단에 저희가 경험이 없을 때는 개발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았었어요. 짧게 잡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딜레이가 생깁니다. 지금 뭐 12멤버스에 15멤버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큰 차세대라고 생각해 보면 25%예요. 1년짜리를 하면 3개월이 지연이 되는 거고 100명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고 어려웠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 걸려서 저희들이 프로젝트에 지연이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RPA하고 일반 SI하고 뭐가 좀 다른가? 어프로치가 좀 다른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봅니다. 비교를 좀 해봤더니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RPA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적용하는 방법론은 우리 이제 제일 쉬운 게 폭포수잖아요. 분석 설계 개발 안정화. 그럼 이게 맞는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빅뱅 방식으로 RPA 프로세스 자동화를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안정화를 시키고 못 나와요. 이게 운영에 가는 순간 돌아가지 않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돌리면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럼 못 나오고 지연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RPA는 좀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쉬운 거 팩트입니다.
쉬운 거 팩트예요. 지금 뭐 스튜디오 X도 나오고 비즈니스 오너를 중심으로 뭔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이 UiPath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뭔가 좀 허들은 낮은 것 같아. 뭐 기초 초기 개발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RPA 프로젝트는 누가 주도를 하냐? 이제 SI 프로젝트는 IT 조직이 다 주도를 하잖아요. 그 현업들 다 불러 모으고. 근데 여기는 보면 디지털 혁신팀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체가 현업이에요. IT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가 하면 자동으로 다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저절로 된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 현업이 하는 프로젝트가 많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방법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이게 빅뱅으로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반복을 돌려야 되겠다. 운영으로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저희는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교 포인트뿐만 아니라 앞단에서 이제 문제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분석 설계 구현하는 기술 자체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개발 환경이나 보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실수들을 경험 삼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방법론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적용을 시키게 돼서 그러면은 자 전략을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얘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일단은 이제 뭐 퀵인 전략 많이 씁니다. 차세대 프로젝트 할 때 당연히 써야죠. 이게 중요하고 미리 적용해야 되는 것부터 적용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까 뭐 박 대표님도 여러 가지 표준이랑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변하는 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이 RPA 프로젝트도 퀵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운영에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운영 환경이 프로젝트 중반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마련이 되면 먼저 개발한 업무들 먼저 올려서 얘가 돌아갈 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를 서로 이제 같이 확인하는 거죠. 경험으로.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요구사항이 좀 잘 안 나오고 뭐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저희랑 같은 호흡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 전략은 무조건 운영에 빨리 올려야 된다. 실제 돌아가는 업무를. 이게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오픈을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정화가 시작인데 그건 또 거의 별도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발 방법론도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건 뭐 제안서 쓰고 이럴 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아까 이제 방법론은 애자일이 좋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국내 현실은 애자일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검수 받고 돈도 받아야 되고 또 완료하고 또 돈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뭔가 마일스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최종 결과물을 보고 우리 잘 가고 있어 끝에 잘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중간 검수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거를 합쳐야 될 거는 같은데 기존의 어떤 방법론을 크게 어기지 않으면서 그러면 반복을 돌리자 안에서 이터레이션을 돌리자. 그래서 아까 퀵인 전략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부터 막 이터레이션을 돌리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돌릴 수 있는 환경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프로젝트 한 반쯤 뭐 이 정도에서부터 이제 이터레이션이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개발이 되면 물론 이제 그 운영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운영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프로젝트가 안 끝났는데 운영이 올라가서 이거 받으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운영에 올려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부하가 배가 되죠. 개발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운영에 올려서 안정화를 시켜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다 어떤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전체 기간을 산정을 하셔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끝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이상적인 예인데 뭐 한 6개월 정도 자 프로젝트를 하면 그래 한 4번 정도는 돌리자. 이터레이션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운영으로 계속 업무가 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상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거창하게 잡고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터레이션을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지만 수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개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반복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으로 빨리빨리 올리자. 뭐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전략이고, 앞으로 이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뭐 고객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RPA를 실제로 구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구축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또 뭐 제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개발 방법론적인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자 이제 품질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자 이제 품질하면 뭐 저희 회사 뭐 이력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한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테스트 컨설팅, 프로세스 자동화, 그 다음에 솔루션도 일부 저희가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진리죠. V 모델 진리입니다. 아까 표준하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요 뒤에부터는 실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안에 다 들어 있고, 이 V 모델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자 테스팅은 오른쪽에 반밖에 안 돼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사후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앞단에서 뭔가 설계단에서 분석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뭐 그건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그 기법들 중에 RPA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품질을 생각하실 때는 이거 굉장히 질리는 얘기긴 하지만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면 이 프레임워크 안에, 이 V 모델 프레임워크 안에 모든 품질에 대한 활동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저희 고객사고요. 저희 고객사고,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1년 정도 이제 RPA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만난 고객이에요. 만난 고객이고 한 6개월 정도 자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좀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거는, 현업분들이 12개 부서에서 비즈니스 오너들이 프로젝트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나중에 운영도 하실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로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구축 준비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현업분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자. 이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러시진 않아요. 한 12개 부서에서 12명이 같이 오셨지만 한 반 정도 그냥 수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스튜디오 X가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쉽게 어프로치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앞단에 코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저희가 이제 추구를 했던 것이 현업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되면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이 많이 나오지만 비즈니스 룰하기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운영으로 가서. 그럼 이분들이 직접 하면 이해하고 본인이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십니다. 본인은 굉장히 정형화된 프로세스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업분들이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자 이제 현업에 의한 기초구현, 말 그대로 기초구현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를 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정형화된 기본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외 프로세스를 계속 넣어 나가시거든요. 그럼 기본 프로세스는 현업에 의해서 작성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초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상세구현에 들어간 거죠. 상세구현에 들어갔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괜찮은 결과를 얻었어요. 괜찮은 결과를 얻었고, 여기는 납기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업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납기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현업에 의한 기초 구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코드 리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파트너분들은 아시겠지만 RPA가 시장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급 특급 개발자는 자바나 그 다음에 일반 프레임워크로 개발의 경력을 많이 쌓으신 분이지 RPA를 가지고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잘 사용을 못 하시고,
그냥 돌려 본인이 로직을 만드세요. 여기 들어있는 기능들도 있는데. 그러면 RPA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단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다 지금까지 앞단 프로세스예요. 테스트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드 리뷰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인데 이제 현업하고 같이 테스트를 합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한 걸 어차피 이제 인수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업분들이 테스팅을 하시면 많이는 하시는데 커버리지가 높지가 않아요. 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냥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같은 중요한 내용들만 반복이 되니까 커버리지를 넓혀야 되는데 그럼 그런 커버리지를 넓히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현업과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자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STA 지금 컨설팅도 뭐 교육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지금 이제 그 RPA 교육은 저희 이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뭐 유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뭐 진행을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파트너 분들은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전문으로 하시는데 의뢰를 하시든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하는 고객들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RP에 대한 이해는 현업 주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IT는 저희 IT끼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구축이 되고 차세대 하면 다 어려운 점도 이미 다 예측이 돼 있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어프로치를 하면 전혀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앞단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파트너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고객분들은 교육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면 프로젝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이것도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지겹지만 우리는 뭐 많이 해서 지겹지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하셔야 커버리지를 넓혀서 운영단에 올렸을 때 이 나오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을 상당히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템플릿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테스트를 이렇게 하라고 교육도 하고 RPA 구축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뭐 테스팅 저희가 이제 앞단에서 뭐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당 무조건 최소 10개 이상은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템플릿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석세스 안 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도 이 파트너사는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 상황을 보시면 자 이제 이슈 사항이 좀 더 늘어났어요.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RPA 처음에 초창기에는 공격적으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뭐 4면먼스로 막 10개, 뭐 15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뭐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점점 이제 저희 멤버스가 제안을 할 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야, 니네는 이게 런닝 커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 니네는 프로젝트를 할수록 더 빨리빨리 개발해야지.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멤버스를 더 내냐? 뭐 이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 2년 시장을 봐왔고 물론 이제 솔루션이 계속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멤버스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저희가 생길 거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윗단의 3개는 아까 D사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아랫단에 보시면 분석 설계단에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RE 프레임워크, 뭐 리프레임워크, 뭐 로보틱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 뭐 UiPath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그러거든요. 본사애들하고. RE 프레임워크를 할 줄 모르면 개발자가 이게 탈락돼요, 자꾸. 이제 그 정도로 그럼 표준이라는 거를 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또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알아요. 이게 운영에 가면 잘 안 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저 끝에 이제 오른쪽 하단 끝에 이제 보시면 이제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완결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이슈 사항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지금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하고, 아까 뭐 우리 부대표님이 뭐 공통 모듈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공통 모듈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하려면 자 이제 불과 2, 3년 된 초급 개발자들인 그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개발 경력이 많은 상위 개발자들을, 그러니까 고급 이상 개발자들이 앞단에서 상위 설계를 하자. UiPath 솔루션이 이제 이건 고객한테 힌트를 얻은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분석 단계가 끝나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서를 그리거든요. 따로 템플릿도 있고. 근데 UiPath 안에 들어가서 플로우를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야 그럼 이거 뭐하러 그리냐, 그냥 여기서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들도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또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위 설계를 걔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자. 뭐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PM이나 고급 개발자들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해서 일단 상위 단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이터레이션을 빨리 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운영단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환경이 좀 이제 늦게 적용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상위 코드를 설계를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거 이제 문서를 이제 보시면 뭐 이게 화살표가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혼나죠.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다 그서봤는데,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앞단에서 설계가 잘 되고 코드 리뷰가 잘 진행이 되면 적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앞단에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뒤로 가서 우리가 뭐 테크니컬 데빗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단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에서 어떤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설계를 상위 설계자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세 구현을 밑에 개발자들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프레임워크도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상위 설계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통 모듈도 다 말씀을 하셨죠. 공통 모듈 만들어 드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를 계속 레코딩 해가지고 같은 데다가 프로세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일반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SI 프로젝트하고 같은데,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나와야 나중에 운영단에서 유지 보수하시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단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현업이 테스트에 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을 통한 어떤 현업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넓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예요. 아까 뭐 저희가 6개월 프로젝트 하면 뭐 4번 돌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끝나고 나올 때는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되기 전에 이제 고객하고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환경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들어가기 전에 운영에 올리기는 시작은 하는데, 그 시점이 이렇게 빠르게 오질 않아요. 저희 때처럼. 그래서 보통 하고 나면 이 구현 테스트 뭐 한 3분의 2쯤, 뭐 4분의 3쯤, 뭐 지난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속 고객을 먼저 준비를 시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좀 더 높은 품질의 RPA 자동화 프로세스를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시켜드리고 저희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새로운 챌린지가 왔잖아요. 지금 이제 RPA를 아마 하셨던 분들은 왼쪽이 사실은 이제 뭐 아리프레이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뭐 에라 처리를 얘를 적용을 하면 좋은 게, 로봇을 여러 대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큐를 통한 분산 처리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무조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좋지는 않은데 어떤 그런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면, 그러면 프레임워크의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쌓아 놓으셔야 이게 표준이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좋은 게 나중에 운영할 때 좋거든요. 다 그렇게 만드니까 규칙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상위 설계단에서 보통 프로세스 업무 분석을 하면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여기 작성을 하면 이게 프로세스도 그리고, 근데 이게 프로세스 그리다 보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정형화돼서 돌리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아직도 작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도 작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앞단에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상위 설계라는 부분을 UiPath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없어져야 될 문서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검수를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단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의 부하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리뷰를 왜냐하면 이게 기초 초기 이게 RPA 프로세스는 어떻게든 다 돌아가요. 열어보면 막 깜짝 놀래죠.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열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영팀이 별도로 계실 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제 이분들 말고 IT 분들이 운영팀이 별도에 계실 때 이제 열어보면 돌아는 가는데 품질 이슈 때문에 검수를 안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행 위주의 리뷰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뷰도 이게 아까 품질 표준 뭐 25,010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 기신사 효유이 뭐 이래가지고 8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리뷰도 사실은 이렇게 정형화된 폼들이 있어요.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그 품질 포인트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거기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있지만 그렇게 하고 또 산출물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거기에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리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산출물 별도로 안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PM이나 상위 개발자들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저희가 뭐 두 개 프로젝트를 한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프로젝트를 할 거고 이런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뭐 파트너로서 구축하는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만나시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것 남은 프로세스,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또 커버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되고 고객으로서 만나셔도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운영하실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더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이게 좀 더 좋은 품질의 RPA 자동화 프로세스를 저희는 딜리버리하고 고객은 받아서 운영하는 아마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뭐 계속 같이 고민해가고 뭐 그다음 해결 방법 찾고 뭐 그러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아주 QMS 발표를 다 마치고요. 아마 이제 뭐 시간 내서 지금 들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RPA를 도입하고 뭐 품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뭐 완벽한 해답의 풀셋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조그만 단초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또 이런 자리가 계속 있으면 또 이런 데서 또 저희가 추가로 더 많이 겪었고 해결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아주 QMS의 박성준 전문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평소 듣기 어려운 그 사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품질 측면에서 아주 세세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QMS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